안녕하세요. 두근두근 나의 첫 일한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일한어를 배우기 전에요. 오늘은 간단하게 이란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고 그리고 이란어라는 언어는 어떤 언어인지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단 이란이란 나라에 대한 간단한 소개랑요. 그리고 이란어는 어떤 언어인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네, 우선 이란이라는 나라는요, 공식 국명이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에요. 이 공식 국명에서부터 이슬람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이란 국민들 전체가 싫든 좋든 자이든 차이든 믿는 국가고 그 이슬람이라는 형태를 이용해서 정치를 이어나가는 정치를 하는 그런 나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공화국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화국 형태예요. 되게 신기한 형태죠. 종교도 믿고요. 이 종교를 이용해서 공화국의 형태로 정치를 하는 나라인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있어요. 대통령이 있지만요. 그 위에 최고 종교 지도자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보다 종교 지도자가 더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원래 그 이란이라는 나라가 이런 신정 체제였냐 하면 그건 아니고요. 79년에 이슬람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신정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이고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대통령이 있는 공화국 형태지만 그 위에 최고 지도자가 있어요. 지금은 최고 지도자가 하메네이죠. 원래 하메네이 이전의 최고 지도자는 호메인이었죠. 그리고 이 호메이니는 1979년에 이슬람 혁명을 이끌었던 이란의 굉장히 위대한 종교적인 지도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신기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 것 같아요. 특히 이란 하면 생각하는 게 이런 미국의 경제 제재가 있을 수 있겠죠. 미국에서 뭐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을 해서 이라크랑 뭐 북한이랑 같이요. 이란을 굉장히 위험한 나라고 늘 테러가 일어나는 나라고 뭐 폭발이 일어나는 나라고 이런 나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보시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요, 우리나라랑 서로 친밀한 나라인 것 같아요. 왜냐면 가보면요, 이란이라는 나라를 중동이라고만 생각하셔서 어떻게 보면 아랍? 뭐 사막이 있고 낙타 끌고 다니는 그런 유목민족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아랍 사람들이랑 굉장히 다르고 예전부터 페르시아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요. 뭐 풍류를 즐길 줄 아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고 시가 되게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신들을 문화적 그런 민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아랍 사람들이랑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랑도요, 경제적으로 특히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 있고요.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동양적인 느낌? 저는 이란에 있을 때 이란 사람들을 서양 사람들이라고 별로 느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유럽이나 이런 미국이나 이런 서구권 사람들보다 우리나라랑 더 공유하는 게 많은 이런 동방권이랑 공유하는 게 많은 나라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란이라는 나라는 간단히 이렇게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국명이고요. 그리고 혁명 이후에 신정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종교 최고 지도자는 하메인이고요. 지금 대통령은 로한이죠. 하산 로한이고요. 그리고 미국 경제 제재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이란이. 왜냐하면 미국이 이렇게 경제를 다 봉해버리니까 이란은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자급자족하는 그런 경제를 유지하면서 다른 나라들과의 거래도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경제 같은 면에서는 좀 힘든 면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런 핵 협상도 잘 풀리고 이제 경제 제재가 내년쯤에 풀릴 것으로 다 예상을 하는데요. 그러면은 이란이 가지고 있는 힘이 엄청난 거죠. 왜냐면 일단 이란 사람들은 굉장히 젊어요. 젊은 나라고요. 인구의 70% 이상이 20대 정도 되니까요. 그리고 교육열이 굉장히 높아서 아마 중동권 내에서는 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은 나라라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란 여성들도 대학을 다 가요. 왜냐면 다른 아랍권 국가들에서 뭐 히잡을 쓰고 뭐 눈까지 다 덮는 부르카를 쓰고 집에 갇혀서 살고 이런 아랍 여성들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이란 여성들은 그렇지 않고 다 밖에 나가서 일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대학도 다 가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제재가 풀리게 되면은 상당한 그런 힘이 있는 그리고 발전할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간단히 이란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일단 이란의 위치예요. 지도 보시면요. 이란이 여기 있죠. 한가운데. 딱 그 지도를 보기만 하셔도요. 굉장히 중요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여기 카스피해 있죠. 카스피해 자원이 진짜 많이 묻혀 있잖아요. 그 카스피해를 접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한 국가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페르시아만 여기 있죠. 페르시아만이 있고 보시면 투르크메니스탄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이랑 접하고 있고요. 여기 밑으로 보시면은 뭐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쿠웨이트, 이라크 그리고 위로 이렇게 보시면 아르메니아 그리고 아제르바이잔 많은 나라들이랑 접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약간 위쪽으로 돌려보시면 터키랑도 접하고 있죠.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나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되게 뭐 시리아나 이런 문제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중동이. 그런 중동에서 뭐 헌병 역할을 할 수도 있는 나라가 이란이겠죠. 그래서 이란은 이런 위치가 이렇게 있고요. 접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란을 설명할 때요. 제일 먼저 중요하게 설명해 드려야 될 게 이 중동 그리고 아랍, 이슬람에 대한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중동이라는 단어는요. 옛날에 서구권, 특히 영국이나 유럽 사람들이 봤을 때 중간에 있다고 해서 그냥 중동이라고 붙여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중동은 지리적 개념이 되는 거죠. 지리적 개념의 중동이 되는 거고 그러면 중동이라고 했을 때 이 중동에 이란이 포함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아랍이라는 개념은요. 민족적인 개념인 거죠. 네, 아랍인들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셈족, 아랍 셈족들을 얘기하는 개념이 되는 거겠죠. 민족적인 개념. 그리고 이 이슬람은 당연히 종교적인 개념인 거니까요. 그래서 중동, 아랍, 이슬람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은 이제 이란은요. 그래서 위에 정리를 해놨는데 중동 국가지만 아랍 국가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슬람을 믿는 이슬람 국가긴 한 거죠. 그래서 아랍이라는 개념에다가 이란을 넣는 그런 실수를 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란이랑 또 페르시아라는 단어를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적어봤는데요. 이란 하면요. 이란어, 페르시아어, 대부분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둘 다 맞는 거죠, 사실. 왜냐면 이란은 페르시아 제국을 누렸었던 그런 제국을 구가했었던 나라고요. 그리고 팔라비 왕조가 이제 1979년 혁명 이전에 이란에는 왕정이 있었어요. 이름이 이제 팔라비였는데 이 팔라비 왕조가 1935년에 국명을 페르시아에서 이란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혼동을 많이 하시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 레자 왕은 의미는 확대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란이라는 나라가 이전에 누렸던 그런 뭐 아케메네스 제국이나 사산 제국이나 그렇게 누렸었던 그런 뭐 자기들의 과거의 영광 확대를 위해서 의미를 더 크게 만든 거죠. 왜냐하면 페르시아는 파르스 고원에서 온 단어거든요. 그래서 어떤 파르스 지역에 국한이 돼 있었던 이름을 이란은 이제 아리안 민족 나라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개념을 더 확대시킨 거죠. 그런데 이제 혁명 이후에 이란이 힘들어지면서 영향력은 어떻게 보면은 축소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자기들의 그렇게 화려했던 페르시아 제국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는 국제 무대에서나 아니면 문화적인 면에서나 자기들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쉬워하는 이란인들도 많아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이란인들이 페르시아의 부귀영화를 그리워하고 찬란했던 이런 자기들의 문명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특히 페르시아 문명 하면요, 뭐 카펫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예술품들, 특히 이란은 세밀하나요? 미너컬이라고 하는 그런 수공예, 이런 거. 그리고 이란에서 악기도 많이 시작됐어요. 뭐 세터레나 기타의 원형이 되는
그리고 피아노의 원형이 되는 악기도 이란에서 보실 수 있거든요. 이런 예술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이란에서 굉장히 발달했었기 때문에 네, 시도 그렇고요. 그리고 카펫도 이란 지역마다 이렇게 되게 특징이 달라요. 타브리즈 지역에 가면은 이렇게 입체적인 카펫을 또 짜기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진짜 이란인들 카펫을 보면은 굉장히 정교하고 예뻐요. 그리고 이 카펫이, 이란 카펫이 밟으면 밟을수록 무늬가 선명해진다 그래요. 그래서 카펫을 인생에 비교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란인들은 굉장히 로맨틱한 민족인 것 같아요. 그리고 꽃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란에 가보면 꽃집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꽃집이 굉장히 많고, 이란에서 이렇게 왜 좀 어린 아이들이 나가서 뭐 시가 적혀 있는 문구를 팔기도 하고요. 그리고 꽃을 팔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경제적으로 힘들어져서 좀 궁핍해졌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란인들이 문화적으로는 굉장히 풍부한 삶을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란이랑 페르시아는 이런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언어 쪽으로 넘어와 보면요. 이란어를 제가 공부를 한다고 하면 아랍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아랍어에서 알파벳을 차용을 해서 쓰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란어 알파벳이랑 아랍어 알파벳은 똑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읽는 방법이 다르고 뭐 문법이 다르고 그러니까 언어 자체는 굉장히 다른 언어지만 솔직히 이 알파벳을 차용했고 그리고 7세기에 이제 이란으로 이슬람이 유입되면서 아랍어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은 사실이겠죠. 그래서 원래는 아랍어 알파벳이 총 28글자인데요. 여기에 독자적으로 4글자를 추가해서 총 32글자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아랍어에서 영향을 많이 받은 언어인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완전히 다른 언어인데요. 보면은 이란어는 인도 유럽어족이고요. 그리고 아랍어는 아프리카어족이에요. 그래서 또 약간 이런 건 저도 실제로 많이 느껴봤던 것 같은데 자기들이 굉장한 문명국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란인들은 아랍인들과의 동일화를 굉장히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슬람 이전에는 이란인들이 굉장히 모든 걸 다 아랍에 전수를 했고 심지어 이슬람 이후에도 문화적인 면에서는 이란인들이 아랍인들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언어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단지 그냥 알파벳을 아랍어에서 차용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란어에 별명이 몇 개 있는데요. 뭐 동양의 영어다? 왜냐면은 옛날에 이 페르시아 제국일 때는 굉장히 광활한 영토를 통치를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지역에서 페르시아어를 썼던 거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이 동양의 영어는 예전에 국제어로 쓰였다? 이런 의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도 굉장히 동감해요. 뭐 이란어는 동양의 불어다? 왜냐면 아랍어랑은 좀 다르게 아랍어는 약간 된 소리? 묵은 소리가 많다면 이란어는 좀 부드러운 것 같아요. 왜냐면 이란인들이 뭐 발음을 하거나 억양을 할 때 조금 딱딱하게 느껴지거나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면은 그 부드럽게 고쳐서 발음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별명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란어의 역사라고 써놨는데 이란어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은 뭐 고대 페르시아어, 중세 페르시아어, 현대 페르시아어 이렇게 나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건 그거겠죠. 이란인들은 이전부터 독자적으로 자기들의 언어를 가지고 있었고, 뭐 그 언어를 이용해서 자기네 언어를 뭐 중세를 거치면서 현대까지 발전시켜 왔다는 거를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란어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현재 이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저는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제 이란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저도 제일 크게 느꼈던 거는 다른 중동 국가들이랑 굉장히 다르다는 거였어요. 왜냐면 다른 중동 국가들이 대부분 순니 이슬람을 믿잖아요. 그런데 이란 사람들은 시아 이슬람을 믿고 특히 시아 이슬람이 소수 종파이다 보니까 이란 사람들은 소수 이슬람을 받아들여서 그 시아 이슬람 종주국이 되기까지 어떻게 보면 소수로 살아남는 법을 좀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순니 이슬람보다는 예외도 많고요.
허용해주는 면도 자유로운 것 같고, 그래서 다른 중동 국가들보다는 좀 자유로운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자유로움에 약간 영향을 미쳤던 게 이슬람 혁명이겠죠. 이슬람 혁명이 79년에 일어났는데 이 이슬람 혁명을 이끌었던 정치적 지도자인 호메이니가 어떻게 보면 자기의 그 혁명 세력의 여성들까지 끌어들이기 위해서 여성 관용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여성들을 사회로 이끌어내는 정책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 머리에 쓰는 히잡만 쓰면 여자들도 공부를 할 수가 있고 회사에 다닐 수 있고 운전도 할 수 있고 사회생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이슬람 국가들보다는 여성들한테도 관대하고 여자들도 그런 여권의 면에서 좀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다른 중동 국가들이랑 좀 다르다는 걸 많이 느꼈고요. 특히 문화적인 면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고 이란의 여성들을 그래서 저는 많이 보는데 뭐 친구들도 많고요. 이란 여자들 이렇게 친구들 많이 되고 하니까. 그런데 이란 여성들 보면은 한국 여자들이랑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성격도 비슷하고 특히 좀 보수적인 사회 문화라고 할까요? 그런 문화들도 비슷하기 때문에 이란 여자들은 굉장히 매력 있는 존재들인 것 같고, 그리고 이란의 수도 테헤란인데요. 이 테헤란에서 저는 지금 석사하면서 2년 정도 살았어요. 이란 수도는 굉장히 북쪽에 있어요. 북쪽에 있기 때문에 위도가 서울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눈도 많이 오고요. 근데 비는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건조해요. 그리고 특히 테헤란이 오래된 차들이 많다 보니까 공기가 진짜 나빠요. 그래서 이렇게 뭐 마스크 쓰고 나가면 마스크가 꺼멓게 되기도 하고 집에 와서 이렇게 클렌징 해서 이렇게 솜을 보면은 솜이 이렇게 까맣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공기도 진짜 안 좋고 복잡하고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길이 택시로 1시간 정도 걸렸어요. 근데 눈이 진짜 많이 온다 그랬잖아요. 눈이 많이 오면은 한 8시간 걸리기도 하고. 근데 이란인들은 느긋해가지고 그냥 그 8시간 교통 정체도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는데 지금 방학하고 한국에 들어온 지 한 4개월 정도 됐는데 그리울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이 테헤란은 뭔가 좀 그런 마력이 있는 것 같아요. 가끔씩 되게 그립고 가고 싶고 저한테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란 여행을 가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멀기도 하고 아직 직항도 없고 그리고 경제 제재 때문에 뭐 송금이나 이런 것도 좀 원활하지 않았던 면이 있어서 근데 이제 제재가 풀리고 이란 여행을 시작이 좀 더 활발하게 된다면 네 그래도 저는 왜 한국에 오면은 그래도 서울이 제일 재밌는 곳인 것처럼 이 테헤란이 그래도 제일 이란에서 액티브하고 그런 살아있는 도시인 것 같아서 여행을 가신다면 꼭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란의 수도는 테헤란이고요. 특히 테헤란은 또 북쪽 이렇게 남쪽 이렇게 갈려서 보면요. 왜 서울에서는 강남이나 강북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남쪽이 한국에서는 부자인데 이 테헤란에서는 북쪽이 부촌이에요. 왜냐하면 북쪽에 산들이 있고 그래도 공기가 좀 더 낫고 그러다 보니까 경치나 이런 게 좀 더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북쪽으로 가면 부촌이고 이 테헤란은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좀 네, 이제 소득 수준이 떨어지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란에는 눈이 많이 와서요. 스키장도 있어요. 뭐 디진 스키장, 뭐 샘샥 이런 스키장도 있고요. 그래서 이란에서 뭐 겨울일 땐 스키장 가고 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란에 스키장이 있다면 다 놀라시더라고요. 근데 이란에도 눈도 오고 뭐 비도 오고 네, 똑같아요. 그래서 뭐 사막만 있고 그런 나라는 아니에요. 물론 이란에도 사막이 있는 지역, 굉장히 광대한 지역이 있는데 이란은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굉장히 큰 나라예요. 그래서 날씨도 다양하고 뭐 아니면은 그런 자연 환경도 다양하고 뭐 그런 석유나 이런 것도 풍부하고 뭐 과일 이런 것도 그래서 다 풍부한 것 같아요. 기후대가 다양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란의 다양한 민족 구성인데요. 이걸 보면서 이란이 진짜 옛날에 굉장히 제국의 역사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걸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지금 중동에서 그렇고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고 민족 분쟁이 굉장히 빈번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란에서 민족 분쟁이나 이런 갈등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란은 특히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이런 다양한 민족이 모여 살지만 신기하게 이 이란이라는 나라의 정체성 아래에서 그래도 나름 굉장히 똘똘 뭉쳐서 잘 사는 나라인 것 같아요. 처음에 신기했던 게 이란에 가면은 교회가 있어요. 이슬람 혁명을 겪으면서 뭐 이런 교회들을 다 말살시키고 뭐 탄압할 것 같지만 이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그냥 나름 자기들끼리 뭉쳐서 자기들끼리 하는 것에는 되게 굉장히 관대한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아르메니아인들이 기독교인들이잖아요. 이란도 아르메니아랑 접해 있다 보니까 아르메니아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르메니아인들에 한해서는 그들의 종교나 그들의 교회나 뭐 그들의 문화 같은 거를 뭐 터치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아르메니아인들만 모이는 스포츠 센터에 가면은 신기하게도 이 룻사리를 쓰지 않아도 돼요. 머리에 쓴 히잡을 쓰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그런 면이 어떻게 보면 이란의 힘이고 이란이 오랜 시간 동안 제국을 경영하면서 배운 노하우 같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실제로 주변에 다양한 이란의 주변국에서 분쟁이 일어날 때도 이란은 똘똘 뭉쳐서 그런 걸 잘 극복하는 나라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현재 이란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것들을 간단히 정리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이란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선입견도 많으실 테고 왜냐하면 정보가 잘 없으니까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란은 알고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액티브하고 한국이랑 가까운 나라고 그리고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란에 대한 이런 선입견들이 좀 아쉬웠었어요. 그래서 간단히 이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저를 통해서 그리고 이란어를 공부하시면서 이란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좀 더 새롭게 그리고 좀 더 자기만의 시각으로 이란이라는 나라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2강에서부터는 이란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